이재명 지사가 흥미로운 발언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 대학 대신 세계여행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을 발언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거의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지사는 그러니까 모두가 꼭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 사실 대학을 가는 사회적인 비용과 그 시간 등을 할애해서 차라리 세계여행을 가거나 다른 본인의 전문성을 늘리는 데 사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허경영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주장도 들어보시죠. 윤희숙 의원, 선정적 낚시, 비전도 책임도 없는 퍼퓰리즘, 국내입, 뜬구름 잡는 소리, 허경영 벤치마킹하냐, 이준석 최고, 전 최고, 어느 순간 허경영을 초월한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양쪽의 지금 주장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허경영 얘기 나와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에 허경영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사님 기본 시리즈 정책을 허경영식 정책이라고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모 선생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이 포퓰리스트에 놀아날 정도라면 그 공중부양하시는 그분 옛날에 대통령 계셨어야 됩니다. 이재명 기자, 야당에서는 허경영 씨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니 이게 어떻게 허경영식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허경영 씨는 내가 여기서 내 이름이 왜 나오냐라고 또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떤 겁니까 이거 1,000만 원 대학 안 가고. 글쎄요, 일단 그 취지,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느냐, 대학을 가지 않고 오히려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줘서 세계를 보내자라는 그 예산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만약에 정말 그 대학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다 1,000만 원씩 주면 지금 대학 진학률이 2.5%, 73% 정도가 되는데 한 14만 명 정도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들 텐데 1조 4천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럼 만약에 1,000만 원 받아서 해외를 갔다 와서 그다음 대학을 가면 다시 토해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휴양지에 가서 럭셔리 여행을 하면 그건 다시 무효인가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물론 지금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진지하게 던졌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그냥 제안으로 가볍게 던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 제안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건데 늘 모든 정책을 설계할 때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을 간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등록금 1,000만 원을 또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뒤따르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아마 야당은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비판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용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형평성이 맞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썼을 때보다 효능이 높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각기 다른데 여당의 이 잠정적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큰 금액들을 소위 베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금 들으셨듯이 이 지사는 그 1,000만 원, 이낙연 전 대표는 제대할 때, 20대 우리 남자 청년들,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3,000만 원씩 장만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럼 저 군대 다시 갈래요. 3,000만 원 주면 정말 좋죠. 정세균 전 총리, 사회 초년생 됐을 때 1억 지원하는 정책 설계. 그럼 더 좋죠.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진심입니까 다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바로 그 청년의 문제, 사회에 처음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줄 것인가 하는 실질적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정책 경쟁과 토론과 논쟁이 있을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만 이 어차피 주제로 토론될 수밖에 없는 주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또 지사님이라고 할 거예요. 이재명 기자가 지금 왜 자꾸 경기도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근데 저렇게 던져놓지만 저런 것들을 본인이 실제로 정책화해서 설계해서 공약으로 낼지 또 공약으로 낸다면 지금 이야기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를 구체화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뭐 이렇게 내지만 또 야당에서 이런 류의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될 지금 현재 우리 문제이고 이번 대선에서 아마 그 대선의 어떤 당락을 판가름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진지하게 정책으로 던지는 건 그렇죠. 아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범야권의 잠정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근황도 궁금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뭐 하고 있나 이런 거죠. 여전히 열공 중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사퇴 이후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도준 서울대 의대 교수 등과 접촉을 해서 외교안보, 노동, 보건복지 등에 대한 정책을 학습하고 준비 중이다. 일부 전직 언론인 그룹, 미디어 팀을 조직해서 전문가 모집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연 등의 메시지 정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법, 수사, 공정, 정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윤석열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냐는 자신감이 있겠지만 외교안보,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노동 문제, 복지 문제 얘기 나오면 사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공부만 합니까? 글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고, 우리 이재명 기자 같은 분 그전부터 계속 쭉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비전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정말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된 것처럼 뭐 여러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여권은 뭐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습니다만 야권은 새로운 지도부가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이제 나오고 그 시간대들이 지나고 나면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도 그다음에 다른 야권 내지 여권의 후보군들도 본인들의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내년 대선 준비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글쎄 윤석열 총장 뭐 이렇게 조기에 등판할 거다 아니다 이런 설왕설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서늘한 바람 한여름 지나고 서늘한 바람 불어야 뭐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에는 여야 간이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들이 있으면서 지도체제가 정비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황교안 전 대표가 방미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으로 간다.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방치할 수 없다. 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챙긴다.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 회복 제가 직접 나서겠다라며 미국으로 갑니다. 예. 이재명 기자. 다소 좀 뭐랄까요. 좀 의아스러운 면들이 있는데 그 정부가 한미동맹을 못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챙긴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 정부가 못 챙긴다라는 거에 설사 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걸 왜 황교안 전 대표가 챙기냐라는 의문은 사실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미국 싱크탱크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아마 싱크탱크 관계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렇군요. 한미 동맹에 관련된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정치의 행보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지금 뭐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도 하고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외교 행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행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을 앞두고 본인도 등판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분명히 밝힌 것 같은데 뭐 정치 참여야 분명 본인의 뭐 개인 자유인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황교안 전 대표의 이제 측근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측근 그룹에서 사실 둘로 갈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쪽에서는 어쨌든 큰 무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참여해야 된다 이런 쪽도 있고 한쪽은 지금은 때도 아니고 명분도 없다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앞으로 뭐 어떤 행보를 더 보여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부 정리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